전 세계가 한국이 최고라고 인정하고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 김치는 이제 트렌디한 슈퍼푸드라는 인식이 크다. 이것이 김치버거에 대한 반응이 엄청난 이유이다. 지난 23일 영국 런던 시내에서 만난 한 어니스트버거 매장 관리자는 11월 특별 메뉴 김치버거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들뜬 표정으로 이와 같이 대답하였죠. 어니스트버거는 바이런 GBK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3대 버거 체인인데요. 코로나19 전엔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영국에서 꼭 한번 들러볼 맛집으로 유명하였었죠. 런던 일대에만 체인점이 20곳이 넘는데 11월 한 달 동안 김치버거가 이 업체 전 지점에서 특별 메뉴로 올랐는데요. 버거의 정식 명칭도 김치로 정하며 이 버거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치버거는 한류로 김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를 타고 등장하였는데요. 매장 관계자는 매달 바꿔서 출시하는 특별 메뉴 중 근래 가장 반응이 좋았다며 굉장하다는 표현을 연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장 입구부터 김치버거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손님을 맞이하였는데요. 점원들은 메뉴판을 건넬 때마다 이달의 특별식으로 김치버거가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담백하고 단 음식을 주로 먹는 영국인에게 맵고 시큼한 김치는 익숙한 맛은 아닌데요. 하지만 김치버거는 조화를 이루며 아삭한 생김치와 김치 소스가 쇠고기와 치즈의 느끼함을 잡아주며 감칠맛을 내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어니스트버거 측에 따르면 김치버거는 생김치와 양상추 위에 쇠고기 패티, 불고기 양념 베이컨, 파맛버터, 치즈 특제 김치 소스를 올려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체는 이전에도 한국식 버거를 출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김치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메뉴를 출시한 것이죠. 김치버거 개발을 협업한 영국의 유명 셰프 제이 머루자리아는 홍보 영상에서 한국 음식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다고 말하였는데요. 한국 여행을 갔다 한식에 빠졌다는 그는 런던에서 직접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활용한 버거가 영국 식당가에 나타난 건 처음이 아닌데요. 미국 쉐이크색 버거가 김치를 곁들여 화제를 모았던 고추장 치킨버거를 지난 여름 영국 매장에서도 한정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니스트버거는 한 발 더 나가 소주를 역대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국내 한 소주업체의 자두맛 소주를 김치버거와 나란히 특별음료로 판매한 것입니다. 김치와 마찬가지로 소주도 한국명 그대로 들려왔는데요. 메뉴판에 한국인처럼 맛이 잘하는 문구와 한국의 국민술이라는 설명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QR코드를 따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주는 한국식 모임의 핵심이자 정수이며 저녁 식사와 술게임과 함께 가장 잘 즐길 수 있다, 건배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니스트버거는 소셜미디어에서 아예 영상까지 동원해 한국의 술게임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소주 병뚜껑 치기 게임을 보틀캡 플릭으로 눈치 게임은 눈치 리드 더 룸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식 술게임 또한 소개하였습니다. 맥주잔에 소주잔을 띄우는 타이타닉, 숫자 31을 말하는 사람이 술을 마셔야 하는 베스킨라빈스 31, 특정 숫자가 걸리면 박수를 쳐야 하는 369 게임도 한국식 명칭대로 즐기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였죠. 영국에서도 유튜브 개인 채널들을 통해 소주나 한국 술게임이 소개된 적이 있지만 현지의 대형 음식점 체인이 이를 조명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소주는 여전히 영국인들에게는 낯선 음료인데요. 어니스트버거 측은 자두 소주를 시음하고 좋아하는 손님도 있었지만 김치버거만큼 반응이 강렬하지는 않았다며 아직 영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술이기 때문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니스트버거의 김치버거 출시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런던 김치 페스티벌의 일환인데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런던 그레이 호스, 거너스버리 펍, 더 플레이스, 비스트로 48 등에서 현지식으로 해석한 김치 요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각 식당의 개성을 살린 김치버거나 김치 돼지갈비, 고추장 김치피자, 김치 샐러드, 김치 홍합 요리, 김치 참치 파니니 같은 퓨전 음식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감한 황당한 이유가 밝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방송인 김어준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감 현상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지 않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6일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본은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수입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일본 진단키트로는 델타 변이를 잡아낼 수 없다는 가설이 있다고 말하였죠.
김어준은 전문가로부터 해당 내용을 접했다고 밝히며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언론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진단키트 부실설이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는 현재 한국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류는 델타 변이가 100%에 가깝다. 일본은 한국보다 델타 변이가 더 빨리 절대 우세종이 됐을 것이다. 델타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심하다고 한다. 미 식품의약국 FDA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검출 부위로 선택한 유전자 증폭 PCR 진단 키트가 있을 경우 델타 변이를 검출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경고 메시지를 냈던 적이 있다고 설명하였죠. 이어 최소한 3군데 이상의 여러 군데를 검출해봐야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3군데 이상 검출하는 진단키트는 대부분 한국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지 않아 최근 검사 대비 확진율이 이전에는 20에서 25%였는데 요즘 0%대로 급감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진단키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대비 확진율도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한편 지난 8월까지만 해도 2만 명을 넘어서던 일본의 확진자 수는 9월부터 급격하게 줄더니 10월에는 1000명 아래로 11월 들어선 100명 밑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일본에서 무증상 및 경증 환자의 경우 검사에 약 2만엔, 하나 약 20만 원의 검사 비용이 들어가는 점, 즉 이것 때문에 검사 절대량이 줄어든 영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죠. 한편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무조건 방류하겠다고 나서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하 차단벽에서 물이 새기도 하고 작업자들이 방사능에 피폭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예정대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오염수는 하루 400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오염수를 줄이기 위해 도쿄전력은 지난 2016년 두께 2m 차단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땅을 파봤더니 배수로 2곳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도쿄전력은 문제가 없다고 나서고 있죠. 또한 지난주에는 방사능 제거 설비, 배관 교체에 참여한 작업자 4명 중 2명의 코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일본은 지난 4월 해양 방류 방침이 정해진 뒤 지난주에는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하며 방류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